애들은, 완전 빠른 애들은 문제집을 3권을 푸는데 한 달에 한 학기가 끝나. 그러는 애들은 보통 왜 그렇게 진도가 빠르냐? 그 이유는 문제를 풀면 틀린 게 거의 없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런 애들은 한 달에 한 학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수학적으로 감각도 있고 계산도 틀리는 게 없고 문제도 틀린 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진도를 쭉쭉 빼는 거야. 설명하고 진도 쭉 빼고 그 다음에 숙제하고 모르는 거 있니? 없어. 그럼 또 진도 빼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수업 시간을 해도 굉장히 진도가 빠른 거겠지. 반면 느린 아이들 있어. 느린 아이들. 걔네들은 3개월 정도 잡는데 완전 느린 애들은 4개월을 잡습니다. 그럼 4개월보다 더 걸리는 애들도 있는데요. 걔네들은 배째라 애들이야. 배째라 애들. 그리고 선생님한테 날 좀 가르쳐봐. 날 좀 이해시켜봐. 그래서 본인은 안 해.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거 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지? 그러면 까먹었는데요. 툭 하면 까먹었대. 어쩌라고. 그런 애들은 6개월을 해도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왜? 돈만 갖다 주고 공부를 안 하잖아. 그래 선생님이 얼마나 편해. 그지? 근데 실제로 가르쳐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훨씬 편합니다. 공부를 안 하거나 잊어먹거나 계속 잊어먹었는데 어쩌라고 다시 설명해줘. 이런 애들은 선생님 입장에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이제 지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보통은 2, 3개월 안에 끝내니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 문제는 꼼꼼하게 하자. 뭔 말인지 알지? 제목 정비례 그래프. 정비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정비례의 그래프를 볼 거예요. 정비례 무엇인가요? 두 변수 xy에 대하여 x의 값이 2, 3,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도 2, 3, 4배로 변하는 관계가 있을 때 y는 x의 정비하라고 한다. 책을 읽으셨네요. 자, 어떤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x값이 이렇게 되면 y값도 이렇게 되는 그런 관계를 정비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안 돼? 이해돼야 안 돼? 돼요. 말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나 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래의 x값이 있는데 그러면 x가 들어가면 뚜루루루 계산이 돼서 y가 툭 튀어나오는 거지. 그럴 때 어떤 관계인가? 자, 치킨. 다리가 2개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 다리는 2개. 그러면 치킨의 개수가 x야. 그럼 치킨 2마리, 그러면 y. 다리의 개수야. 걔가 4개. 치킨 3마리, 그러면 다리 6마리. 이런 식으로 치킨의 마리수가 늘어날수록 다리의 개수도 늘어나는데 그 관계가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것을 정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한대.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한 거는 예를 들어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어떤 대표적인 일반적인 표현법으로 말할 때에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정비례는 x, y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2개의 변하는 숫자가 있는데 일단 x값이 먼저 변해. 어떻게? 2배, 3배, 4배, 5배, 6배, 7배 계속 이런 식으로 변하면 그 결과 y값도 같이 x가 2배야? 그럼 y도 2배. x가 4배야? 그럼 y도 4배. x가 10배야? y도 10배. 이런 식으로 동일한 배율로 늘어난다. 커진다. 이럴 때 우리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 정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정비례 관계를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얘가 이렇게 되더래. 자, 무슨 얘기냐? y는 ax라고 나왔는데 나중에 얘가 함수식이 될 거야. 그런데 함수라는 말을 지금 우리는 쓰고 있지 않아. 그냥 좌표 평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표현법은 함수식 표현이야. 그래서 x가 딱 들어가면은 계산이 돼서 y가 딱 튀어나와야 돼. x가 들어가면 여기에 y가 딱 튀어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곱하기 a를 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ax는 y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a가 0이면 어떻게 되겠니? a가 0이면? 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생각해봐. 치킨이라고 생각해봐. A가 0이면 치킨이 아무리 많아도 다리가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A가 0이 돼버리면 이 식의 의미가 없어서 이 정비례 관계식이 성립이 되려면 A가 0은 안 돼. A가 0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일단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정비례란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 값도 2배는 2배, 그래서 3배는 3배, 4배는 4배 이런 식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에 200원인 사탕 X개의 값을 Y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줌마 이거 사탕 하나에 얼마예요? 그때 추파춥스가 하나에 200원이래. 아 그래요? 그러면 나 2개 사야지. 그럼 400원 내놔라. 3개 사야지. 600원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사탕의 개수가 어때? 몇 배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가격도 몇 배 동일하게 되는 관계다. 이해됐지?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y가 정비례하는 거야. 어디에요? x에. 그래서 y 값이 정비례하는 결과다라고 알아주면 돼. y는 항상 결과고 x가 먼저 결정이 되는 거다. 선 x 후 y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얘를 갖다가 써봤어. 그럼 얘가 뭐가 되니? 식이 되겠지. 그러면 사탕의 값, 사탕의 개수를 xy를 미지수를 넣는다면 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탕 하나에 얼마야? 200원이어서 그렇잖아. 그러면 사탕 하나에 500원이면 어떻게 될까? 사탕 올랐대. 얼마로? 500원으로. 그래? 500X. 그럼 y는 500x네. 아, 그럼 이 200이 의미하는 게 개당 가격이었구나. 개가격 같네. 개당 가격. 하나당 가격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공짜로 준대. 그러면 0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사탕 공짜입니다. 이렇게 여기 할로윈 때 막 사탕 얻으러 다녔었어. 코스프레 하고 귀신 복장 해가지고. 그러면 사탕을 몇 개 하든지 가격이 어때? 빵원이지. 그러면 이 식의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지. 계산 뭐하러 해? 다 빵원인데. 그치? 우리가 음식점에 가고 밥 먹고 나면 사탕 돈 내니? 그냥 공짜로 가져오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때? 한 조각 가져가잖아. 하나씩만 가져가서 먹는 게 아니라. 그지? 그럼 거기다 써놓잖아, 아줌마가. 한 개씩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1인당 한 개씩 막 이렇게 써놓잖아. 한 주먹씩 막 박하사탕 그래요? 가져가니까. 그런 것도 진짜로 있어요? 써놔? 응. 어떤 식당은 그냥 사탕 없애버리잖아. 양심껏 한 사람이 하나씩만 먹어야 되는데 다 이것저것 주물렀다가 막 여러 개 가져가니까. 1시간 동안 60km를 달리는 버스. 자, 얘는 여기까지 알고 속력이 얼마인가요? 총력 60kg. 60km라 그러면 안 되고요. 속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속 60kg. 시속 60km 아니면 1시간 60km. 왜요? 시간분의 60km. 거리니까. 그렇지.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60km 분수를 삐딱하게 쓰고 시간이니까는 h hour. 그래서 속력은 60km per hour라고 하던지 시속 60km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지금 알려주는 표현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표현법인 거 이해되지? 네. 아이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버스가 계속 달립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나왔어? X 시간 동안 같은 속력으로 쭉 달렸더니 그 거리를 Y 킬로미터라고 한대. 아, X는 시간이고요. Y는 거리입니다. 그죠? 네. 네. 됐지? 그런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대응표를 채워보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X니까 1시간 60km, 2시간 120km. 맞아? 킬로미터 단위가 네. 써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단위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얘는 180, 240, 계속 등등등. 그러면 X에서 Y로 갈 때 얼마가 곱해졌니? 맞아? 그러니까 60은 계속 동일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여기 곱해진 게 60이네. 그러면 여기에도 X에서 Y로 가는데 얼마가 곱해진 거야? 그러면 식이 X에다가 60을 곱하면 Y가 되겠구나. 숫자 먼저 문자 나죠. 그지? 그렇게 해서 식을 세우겠지. 네. 그 다음에 정확하게
x가 2배, 3배 늘어났더니 그럼 얘 봐야지. x가 2배, 2배, 3배, 3배, 4배, 4배 정비례하는지 예, 정비례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지요.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서 질문 없죠?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x분의 y를 계산을 했어. 근데 이거를 계산한 결과 값이 일정하다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일단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해볼게. y는 ex. 그럼 얘는 치킨. 그럼 얘는 다리수. 그렇지. 치킨 다리는 2개씩 있으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치킨 2마리, 그러면 다리는 4개. 왜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요. 치킨이 다리가 3마리면 3개면 정말 좋을 텐데. 기형이에요. 닭다리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닭다리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난 그런 치킨이 이상할 것 같아요. 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느낌상. 자, 이런 관계를 쭉 따지고 있는데 한번 볼게. x분의 y라고? x가 얼마야? 2. y는 4. 2 나오는데? 그러네. x는 3. y는 6. 2 나오는데? 어때? 일정해? 일정하지 않아? 일정해요. 일정해지. 그러면 얘가 일정하면 얘 정비례야? 예스. 아이고. 응. 됐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례식을 예로도 볼 수 있지만 x가 0이 아니면 분모로 내려갈 수 있잖아. 그래서 x분의 y는 a 이거나 어때? 서로 왔다 갔다 같은 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 대응표를 봐도 그렇고 여기 있는 치킨 다리로 봐도 그렇고 얘가 x분의 y가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 정비례 그래프는 정비례 식은 y는 ax도 되고 그 다음에 x분의 y는 a 얘도 되는구나.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에 파란색의 모양으로 어떻게 나와 있어? 읽어볼까? y는 ax에서 x분의 y는 a는 일정하다. 여기에서 이 식이 유도가 됐지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분의 y를 계산하면 항상 a가 나오는데 그 a가 고정된 숫자로 나옵니다. a가 얼만데요? 문제마다 다르지. 자, 볼까요? 예제 9번. 다음 중 y가 정비례하는 식 어디에? x에. 찾아볼까요? 자, 1번 정비례합니까? 네. y는 ax 스타일이에요. 빙고. 2번 정비례합니까? 네. 예,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그래요. 3번 정비례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y는 ax 꼴이 아니라 얘는 y는 ax 플러스 b 꼴입니다. 이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은 정비례 안 됩니다. 4번 정비례입니까? 네. 네. 양변에 x를 곱해주게 되면은 0이 아닌 x를 곱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그런 것처럼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문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x분의 y가 4로 일정한데? 그럼 얘 되겠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넘어간다. 네. 자, 정비례 관계, 이런 관계에 있는 거를 그래프를 그리래. 자, 그래프가 뭐라고 했니? 그래프는? 그걸 알아보기 쉽게 그림 같은 걸로 나타내는 거. 다시 뭐라고?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볼래? 아니요. 응?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찾아볼래? 네. 그래프는 뭐라고 했어? 첫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점직선 동고. 그럼 일단 이건 어디에 나타내야 돼? 좌표평면. 좌표평면. 좌표평면에다가 이 식을 만족하는 x, y 이거 순서상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식이 오케이, true가 되게 하는, 맞아? 맞다. 맞는 값이 되게 하는 얘가 해거든? 근이거든? 답이거든? 이것을 순서상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야. 걔를 좌표평면에 그 순서상을 위치로 나타내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다 보면 얘가 점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점이 연결이 돼서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될 수도 있어? 선이 될 수도 있지. 그 선이 네, 휘어지면 곡선도 될 수가 있고 곡선, 고든선이면 직선도 될 수 있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강렬한 색깔로 쓰겠습니다.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복잡한 말로 책에선 나타내고 있지만 나만의 표현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답의 모임. 뭐라고? 405인? 읽으세요. 답의, 답을 답의 모아놓은 모임. 것이야. 이 답들을 너무 많아서 그 너무 많은 답을 자 좌표평면 위에 자기 주소 대고 그 주소 위에 들어 앉아 있어. 그랬더니 x, y마다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야? 점점점점 다 들어 앉아 있는데 그 점이 연속이 되는 거야. 그럼 직선 나와. 곡선 나와. 띄엄띄엄띄엄 있으면은 점이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래프는 답의 모임이다. 자, 다시 한번 정비례 관계식을 그려놨습니다. 네, 어떻게? 정비례 관계식을 표로 일단 놨고요. 얘를 순서상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요? 몇 개나 해요? 그니까. 이렇게 일일이 쓰려면 어때? 이것도 쓰기 귀찮은데 여기다 점점점 해놓은 거 맞아 안 맞아? 앞에도 뒤에도 되게 많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위치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전부 다 그림으로 나타내줘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요? 걔를 좌표 평면에다가 그리는 거지. 아,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야. 아, 그래? 그러면 여기 점.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x는 여기 마이너스 4야. 아, 그래? 여기 점. 그 다음에 여기 점. 여기 점. 그러니까 점이 한둘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점이 계속 찍힌단 말이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x의 값이 수 전체일 때.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지는 게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x의 값이 여기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야. 전부 다. 0하고 1 사이에도 1하고 2 사이에도 그냥 모든 수가 다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쭉 선으로 이어지는 거 이해되니? 네. 그러면 뭐가 나와? 직선이 나오겠지. 그럼 이 직선은 여기에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결국엔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답을 좌표축 위에 표현한 게 그래프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야? 그럼 답들의 모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네, 돼요. 그러면 y는 2x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 이런 그래프로 나타나. 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점들을 찍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 선생님, 저는요, y는요, 3x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y는요, x는 어떻게 돼요? 자, 이것부터 보자. y는 x라고 하는 것은 x값과 y값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0 들어갈 때 0, 네, 1 들어갈 때 1, 2 들어갈 때 2, 1.5, 1.5, 0.5, 0.5, 0.1, 0.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막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왜 이래? 잠깐 화면 흔들려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초록색은 이것의 답의 모임이잖아. x랑 y랑 같아지는 순서상의 위치를 딱딱딱딱 점을 찍어가지고 연결하는 선이 초록색 선이잖아. 음,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의 식이 달라지면 그 답들의 모임도 달라지게 된다. 그래프가 달라지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프는 뭐다? 사각형면 위에 점, 직선, 곡선 등으로 나타낸다. 그게 쉽니? 아니면 답들의 모임, 이게 쉽니? 답들의 모임. 그걸로 외우세요. 그래서 어디든 답들의 모임이다 이런 말은 없어. 내가 만들어낸 말인데 근데 정확한 표현이야. 그래프는 답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좌표평면 위에 답들의 모임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 정비례는 식으로도 표현하지? 네. 표로도 표현하지? 네. 네, 그래프로도 표현하지? 네. 네, 순서상으로도 표현하지? 네. 네, 왜 이렇게 많아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좋지. 그지? 많은 수학자들이 네, 연구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설명한 거예요. 위에 있는 표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이 순서상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 점들을 모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프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점점점을 어때? 정수만 찍은 것이고
모든 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실선이 되겠지요. 그래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모든 수인 경우 어때? 이거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모든 정비례 함수는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y는 ax 얘가 0이면 뭐예요? 그럼 얘도 0이지 뭐. 그래서 0, 0 원점을 무조건 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네, 직선이 되게 되어진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뭐냐면 얘는 정수만 했다면 즉 1, 2, 3, 4 그럼 얘는 1.5, 1.2 얘보다 좀 더 촘촘한 값을 넣어준 것이고 얘는 연속은 아니야. 모든 수로 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x가 모든 수, y가 모든 수. 우리는 실수라고 하는 것. 점이 무수히 많이 있으므로 선이 만들어지고 빈틈이 없기 때문에 직선이 됩니다. 이해됐니? 네,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는 직선 그래프가 나옵니다. 뭐라고? 정비례 그래프는 다 그리면 그림이 직선으로 나타나. 왜냐하면 2배, 2배, 3배, 3배 같은 배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려보면 직선이 나타나고 반비례 그래프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 곡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 뭐라고 나왔어? 그래서 결론은 y는 ax라는 정비례 관계식을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어떻게 지나? 원점을 원점, 지나고요. 직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지요? 지금 본 거는요, 전부 다 A가 0보다 클 때만 본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그래프의 방향이 오른쪽 위를 향하게 되는 거야. 이걸 보고 오른쪽 우, 윗상 해서 방향향, 그래서 우상향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말이 우상향이 더 편한데 이 말이 싫으면은 오른쪽 위쪽 방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그게 그 말이지 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우하향 맞아? 네, 그러면 그래프가 즉 사사분면의 방향을 향해서 쭉 뻗어나가는 거는 A가 음수일 때야. 그럼 우리가 얘를 외워버린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런지를 알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져.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프 식을 하나 본다면 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걸로 그냥 예를 들을게요. 방금 한 네, y는 EX, y는 마이너스 EX. 얘가 음수네요. 그렇지. 얘가 A잖아. 네, 근데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잖아. 그럴 때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우하향으로 그려진대. 그럼 얘는 A잖아. A가 네. 2인데 2는 0보다 크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그려진다니까? 그러면 어차피 중요한 건 오른쪽 위로, y는 ax 꼴인데 a가 양수면 이렇게 되고 a가 음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 그러면 a가 얼마가 됐든 얘는 무조건 0이니까 0, 0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 원점이라고 부르는데 0, 0을 지나는 직선이 된단 말이야. 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네, 얘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게 된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 x 대신에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1, 근데 y가 마이너스 2가 돼서 튀어나와. 그럼 x가 1인데 y는 마이너스 2인 이 점을 지나게끔 되어진다고.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원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점을 찍어놓고 선을 쫙 그려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y는 2x는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그럼 y 값이 2 나와. 아, 얘가 1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2. 이 점을 지나네요. 그래서 보라색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으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 아, a가 음수면 생각해봐. A가 음수면 X가 커져. 얘가 커져. 그러면 Y는 작아지겠지. 왜요? 마이너스 2를 곱했잖아. X가 1이었다가 100으로 됐어. 그럼 Y는 마이너스 2였다가 마이너스 20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커지면 Y가 작아지는 반대의 개념이 나타나니까 얘가 오른쪽 아래 사사분면의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지. 그럼 어디를 지나? 그럼 이제 봐봐 이거 당연하지. 제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니? 아, 얘는 x가 1이면요, y가 2였다가요, x가 100이면요, y가 200이 돼요. 같이 커지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0,0을 지나고 오른쪽 위로 늘어나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제1사분면, 제3사분면을 지나게 되는 우상향 그래프가 되네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러면 증가 네. 상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x 값이 증가하면 이 소리는 방금 했잖아. x가 1에서 100으로 증가했어. 그럼 y도 2에서 200으로 증가했는데요. 오케이. x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커지는 건데 x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y도 위로 가는구나. x는 오른쪽이 플러스 y는 위쪽이 플러스. 그럼 얘는 x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럼 x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되는데요. 오히려 그래프는요.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y가 밑으로 가는 거는 y 방향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얘는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 돼 안 돼? 네. 이해됐어? 네. 앞으로 1차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빡빡 긁어먹어야 됩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think math. 생각하래, 생각 무조건 합시다.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왜? 중2 때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이야. 아니요, 그러면 안 돼. x가 취할 수 있는 값, x가 가질 수 있는 값, x가 될 수 있는 값이 n개의 수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직선 모양처럼 되는 것 같은데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점으로 나타나는데 숫자가 n개니까 n개의 점으로 나타나. 무슨 얘기야?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x가 얼마일 때 x가 y가 얼마 그러다 3이면은, 보니까 그 위치가 n개야? 그럼 점도 n개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 x가 점도 3이면은, 음, x가 모든 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 x가 선이면은 x가 모든 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x도 y도 모든 수. 소수, 분수, 루트 다 된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이 조건, 얘 시험에 잘 나오지. 좀 더 알아볼까 그랬는데 학교 시험에 얘가 나온다고. x가 될 수 있는 값이 범위로 나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x가 나와 있는 값이 이 범위여야 돼. 생각해봐. 너 사람의 체온이 36도에서 보통 37도가 정상이라고 보거든? 근데 사람의 체온이 한 34도 되면 어떻게 되겠니? 어, 얼어 죽어요? 죽어. 그래요? 저체온증. 그리고 술 먹고 길거리에 뻗어 있어서 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얼어 죽는다 죽어요. 그러지? 응. 그 다음에 타이타닉에 배가 뒤집어져가지고서는 그 빙산 조각이 부딪혔잖아. 그 빙산과 둥둥 떠 있어갖고서는 그 물에 뜨는 스티로폼이나 가방이나 막 이런 거 잡고 이렇게 보트에 매달려서 있던 사람 빨리 안 구해줘가지고서는 물에 빠지진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저체온증 걸려갖고 뒤졌어. 죽잖아. 그 주인공 죽잖아. 응. 그지? 응. 그 다음에 37도보다 막 높아. 38, 39, 41도 막 이렇게 됐어. 그러면 쪄 죽어. 온몸이 팔팔 끓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면 우리가 목욕탕 같은 데 갔을 때 온탕에 딱 들어가면 물이 따뜻하잖아. 근데 거기 보면 열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그럼 열탕이라고 하는 데는 얼른 못 들어가. 다리만 들어가도 막 다리 담근 데 막 빨갛게 몸이 되고 막 익어. 그런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이거 온도가 1도만 차이가 되게 뜨겁던데. 그 온도가 보통 40도씨인데 41도가 되는 것도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때? 막 엄청 뜨거운데 막 김나는데 들어가서 버티잖아. 우리 몸 안에 혈액이 이 정도 온도라고 생각해봐.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내가 저번에 아빠랑 그 생했어요. 그러니까 막 코로나 걸리고 그랬을 때 사람이 막 고열로 막 시달리잖아. 그래서 40도가 넘어가면 병원에 응급실 같은 데 막 아파가지고 가잖아? 그러면 특히 애기들 같은 경우에 막 애는 펄펄 끓는데 간호사가 얼음주머니를 주면서 빨개 벗겨가지고 애 막 문지르라 그래. 안 하면 그러면 죽는다고 소리치던데. 근데 엄마들이 잘 못해 덜덜 떨면서 애가 막 열은 펄펄 끓는지 막 차가운 얼음을 갖다 대니까는 막 애는 울지 막 그러면 안쓰러워갖고 못하는데 그러면 막 간호사랑 의사 선생님이 막 혼내. 엄마 엄청 혼내. 애 살리고 싶으면 하라고.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 보고 간호하면서 이거 자꾸 문질러주라 그러거든. 무슨 얘기야? 열을 떨어뜨리라는 얘기야. 얼음을 대가지고 차갑게 만들어서. 그래서 정상 체중에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봐. 사람의 체온이 어때? 36도에서, 맞아? 37도 사이에 있어야 정상이다. 사람. 이렇게 범위를 둘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 나 정상이야. 나 체온 지금 낮아. 좀 높여야 돼. 몸을 따뜻한 물에 샤워해야겠어. 몸을 이불 속에 좀 넣어놔야겠어. 나는 너무 열이 나니까는 아무것도 덮지 마. 막 이렇게. 얼음주머니 좀 갖다가 이마에 좀 대. 막 이러잖아. 그럴 때에 우리가 어때? 그 범위라는 거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사람의 체온이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자.
사람의 체온이 0도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0도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있을 때, 요 정도의 체온이 정상이다. 이 정도로 하려면 여기는 그래프는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 이 위에도 이렇게 그래프가 직선을 그릴 수 있었겠지만 요 안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되면은 해당이 되는 거 빼놓고 지워주고요. 여기 가만히 보면은 여기 점이 있어 없어? 색칠했지? 이거 색칠 왜 했어요?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이야. 이해됐습니까? 등호 없으면 어떻게 해요? 등호 없으면 색칠 안 구멍 하고 그려줘요. 뚫어줍니다. 이렇게 구멍 뚫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시작점, 끝점을 이어주는 직선이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입니다. 애들 많이 헷갈려가지고 있는데 더 알아보기가 아니라 그냥 필수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문제. 자,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절대값 a의 값이 클수록 어느 축에 가까운 직선이 될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애들이 외우려고 그러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얘가 y는 ex도 있고 y는 마이너스 ex도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 그러면 양수와 음수인 것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 하면 그래프의 방향이 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다. 얘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다. 그 차이야. 그러면 공통점이 또 있어. 뭐가 공통이에요? 자, 이걸 보면 네가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얘 한번 볼게. y는 마이너스 2x랑 y는 2x. 초록색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초록색 그래프는 자 x가 2일 때 y가 4거든? 여기 몇 칸 떨어져 있니? 2칸 떨어져 있지. 왜? 네. 얘가 2니까. 그런데 얘를 봐봐. 얘가 마이너스 2면은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2칸 떨어져 있고 여기도 2칸.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초록색 그래프가 y축으로부터 기울어진 정도가 같다라는 거야. 방향만 다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네. 우리는 어차피 숫자가 2-2로 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는 몇 사분면인지 즉 우상향이야 우하향이야 그것만 달라지지 얘가 이쪽으로 기울어지나 저쪽으로 기울어지나 그 기울어진 각도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상향이나 좌하향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우상향이나 좌하향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치. 근데 그냥 한쪽으로만 얘기를 해주지. 헷갈리니까. 그러면 요거를 그래프를 한번 보면 잘 봐. 얘만 볼 거예요. 얘는 a가 0보다 클 때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숫자가 없으니까 1이고요. 2고요. 3입니다. 그래프를 그린 걸 보아하니 숫자가 1, 2, 3 커질수록 그래프가 점점 y축에 가까워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면 y는 x의 그래프와 y는 3x의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경사가 심하니? 그 3x.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a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경사가 y축에 크다는 더 얘기야. 가깝다. 그러면 오케이. a 값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y축에 더 가깝다. 그러고서 이제 딱 했어. 그런데 갑자기 얘가 나오는 거야. 이 뭐지? 봤더니 얘는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가지고 하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숫자가 커지는 거니 작아지는 거니? 커지는 거죠. 작아지지. 그치.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얘가 작아지는 거잖아. 근데 그래프가 네. 어떻게 되는 거야? y축에 들러붙지 더. 네. 그리고 경사가 어때? 얘가 제일 크지. 네. 그러면 뭐야? 아까는 A 값이 커지면 경사가 크다 그랬는데 A 값이 작아지고 있는데 경사가 또 커지네?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주자. 어떻게 해요? 절대값 해요. 절대값.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을 해주면 얘는 1, 얘는 2, 얘는 3. 절대값에 음수 없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절대값 A가 클수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게 된다. 더 기울어진다. 경사도가 크다. 경사가 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 이해돼, 안 돼? 돼요. 이거 완벽하게 이해됐죠? 에,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a는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는 거 맞습니까? 네. a 값이 클수록이야? 절대값 a 값이 클수록이야? 절대값 A. 그렇지. 절대값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값이 똑같으면 기울어진 정도는 어떨까? 똑같다. 똑같다. 처음에 EX와 마이너스 EX로 얘기를 해줬어요. 어때? 절대값 EX나 절대값 마이너스 EX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지.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습니다. Y축에 가까운 거는 똑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있어. P, Q가 있어. 그랬더니 정비례 관계인 요 식 위의 점이래. 자, 위의 점 또 나왔어. 위의 점 무슨 말이야? 위의 점. 위의 점. 완전 겹쳐있다. 어? 겹쳐있다. 탕후루. 꼬치. 탕후루가 막대 위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뚫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지. 참새가 전깃줄 위에 있네. 참새가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의 x, y를 이 식에다가 대입해도 OK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y는 ax라는 이 정비례 식에 x 대신에 y 대신에 pq를 대입을 했어. 그래도 등식이 된다, 같다, OK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그림 볼게요. 자, y는 ax라는 그래프야, 얘가. 뭐 식이 정확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 식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 나온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 식에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은 y가 1 나온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a 값 구해 못 구해? 2분의 1. 그럼 그 a를 이 식에다가 넣어버리면 y는 2분의 1 x. 그렇지. 그래서 직선 위에 한 점에 어디를 보는지를 알고 즉 뭘 구할 수도 있어? 그래프 보고 식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안 됐어? 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래프로 주어졌대.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는데 얘가 원점을 지난 직선이야. 이렇게 주어졌대. 그때의 관계식은 얘 딱 보니까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얘는 y는 ax라는 식이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얘는 0은 아니겠구나. 이해됐어? 그래서 식은 이렇게 구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은 풀어요? 못 풀어요. 근데 여기 점 하나를 알려줬어. 너 점 얼마니? 이렇게 했더니 나 2일 때 1이야. 그래? 그럼 잠깐만 너 2, 너 1 집어넣고 계산 좀 해줄게. 1은 2 곱하기 a. a는 2분의 1. 구했어. 너 2분의 1. y는 2분의 1x. 그냥 x분의 y 아니에요? 응? x분의 y 아니에요? 그러면요. 뭐가? 그 2분의 1이면 응, x, y, x. x분의 y 아니에요? a는 x분의 y 그렇게 해도 되고. 어. 상관없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뭘로 하든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뭘 할 수 있다? 식을 구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최종 목표지.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 바로 볼까? 오른쪽 그래프가 나타나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답은 y는 ax고 이렇게 써지겠지.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라고? 그럼 넣어줍니다. 그냥 넣어주세요. x 대신에 3. y 대신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은 3 곱하기 a. 숫자 먼저. 그러면 얘는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래서 답을 써줍니다. 어떻게? y는 마이너스 2x. y는 마이너스 2x. 그러면 답이 되겠지. 선생님 그냥요. 여기를요. 그냥 풀어주면 안 돼요? 어떻게? 아이고. 그냥 x가 3이고요. y가 마이너스 6이니까 걔가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니까 그냥 여기다 넣어주면 안 돼요? 되지. 상관없죠. 똑같지.
그래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지. 공부를 네. 조금 잘하고 익숙해진 애들은 최상위 문제집이나 A급 같은 심어서를 풀 때 내가 똑같은 문제 하나를 두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풀으라고 숙제를 내줘. 근데 처음에 반응은 아,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해요. 그냥 한 번만 합시다. 답만 나오면 됐지. 이렇게 하는 반응과 두 번째는 의욕이 넘치는 애들이 있어. 의욕이 넘치는 애들이 비정상 같은데 어려운 문제 봤을 때 짜증이 나는 애들이 있고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의욕이 넘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의욕이 넘치는 애들은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으로 풀면서 되게 좋아해. 만족감이 되게 커. 공부를 잘하겠지.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후다닥 풀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25쪽까지 225쪽 풀으세요.